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삼화지군의 부영아파트 입주자들이 분양 전환을 앞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에 조성된 아파트인데도 턱없이 높은 분양가로 건설사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50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제주시 삼화지구 임대 아파트입니다. 단지 곳곳에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2014년에 지어진 이 임대 아파트는 임대 의무 기간 10년 가운데 5년이 지난 데다 입주민의 60% 이상이 분양 전환을 희망하면서 이달부터 분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최근에 분양 전환된 다른 임대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2억 초반에 분양해준다라는 그 말에 입주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1억 이상이라는 돈을 더 내라는 게 솔직히 조금 어이가 없고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서 제시한 평가 금액은 3.3제곱미터당 1,150여만 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형의 기준으로 3억 7천만 원으로 산정되면서 분양가는 감정평가액의 90% 수준인 3억 4천여만 원에 결정됐습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가 저렴한 공공택지에 지어진 만큼 이를 반영해 분양가가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2억 3천 정도 이렇게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 집에 평균적으로 한 130만 원, 150만 원 정도의 원금하고 이자를 매월 상환해야 돼요. 부영 측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분양가를 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2분의 1 시점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합의된 부분만 하는 거고 안 받으실 분들은 기존에 계속 하시면 임대 기간을 보장해 드립니다. 주민들은 분양전환위원회를 구성해 부영에서 분양가를 인하할 때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분양가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다음은 제주 MBC를 비롯한 제주 지역 언론 4사가 추석을 맞아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행정구역 조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2개 행정시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 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자는 제주도의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행정시의 권역 문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구역이 가장 바람직한지 물어봤습니다. 현행 양행정시 체제를 유지하자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시와 남제주시가 20%였습니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가 16.6%,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가 9.9% 순이었습니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응답은 모든 계층에서 높았지만 20대와 서귀포시에서 가장 높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시와 남제주시는 40대와 농림어 축산업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지역 언론 4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맡겨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도 내 3개 선거구의 성인 남녀 1,521명을 전화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선거구별로 15.4%에서 18.9%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스노클링을 하던 30대 관광객이 발전소 취수구에 빨려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놀이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별다른 안전시설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다급한 모습으로 다이빙 수트를 입은 한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목포 던지라고요. 갑자기 목포 있거든요. 목포 던지라고요. 목포 던져줬어. 어제 낮 12시 40분쯤 38살 정모 씨가 제주시 삼양동 중부 화력발전소 취수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사용할 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수심 5m 아래 설치한 직경 4m 크기 취수관한 90m 지점에서 발견된 겁니다.
일행과 함께 발전소 앞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취수구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전단에 테트라포트가 쌓여 있는 것도 거의 안전장치고, 왜냐하면 외부에서 배나 또 사람들이 접근 못하게. 통상적으로 테트라포트 앞에서 수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심이 워낙 깊고. 하지만 취수구가 바닷속에 있어 보이지 않는 데다 물놀이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도 않은 상황. 발전소 건물 외벽에 접근 금지라고 써놓은 표시가 전부입니다. 해경은 정 씨와 함께 물놀이를 하던 일행과 발전소 안전관리 담당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3차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리는 오늘 재판에서는 고유정이 계획적 범행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인 졸피뎀 검출 혈흔이 피해자의 것이 맞는지를 두고 검찰과 고유정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혈흔을 감정한 국과수 감정관 2명을 증인으로 불렀으며 재판부는 지난 공판 때 고유정 측이 요구한 현장 검증을 받아들일지도 판단합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재단 이사장이 공식 사과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며 피해자와 재단 직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감경된 징계 결과에 대해 규정 위반 사실이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했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은 지난 7월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인사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징계를 낮추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부서에 발령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착공 2년여 만에 개통식을 갖고 공식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달산을 지나 목포 앞바다를 가로질러 놓인 목포 해상 케이블카. 바다 구간 850m를 포함해 총 길이 3.23km로 국내에서 가장 깁니다. 유달산의 기암 괴석을 바로 옆에서 감상할 수 있고 근대 도시 목포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다 위에 그림처럼 펼쳐진 고화도와 다도에 물살을 가르며 지나는 선박들이 낭만항구 목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여 년의 논란 끝에 지난 2017년 착공된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식을 갖고 공식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랜 논란 끝에 개통된 만큼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목표로 하는 목포시도 케이블카의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특히 우리 목포의 맛, 근대 역사 문화 자산, 그리고 문화예술 이런 관광 상품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앞으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걸로. 목포 시민들의 자산을 이용해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만큼 목포 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의 공익적 운영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는 첫 단계로 공익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목포시는 케이블카 주식회사와 협약을 맺고 매출액의 3%를 손익분기점이 달성한 이후에는 3.3%를 목포시가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관광 재투자를 하여 목포시가 관광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라졌던 시민들의 주식 참여도 공개 유상 증자를 할 경우 의결권이 없는 배당 목적의 상환 우선주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을 계기로 목포시는 고화도와 사막도, 원도심 등을 중심으로 머물다가는 목포 관광의 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치매 예방 정책의 핵심은 치매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합천군의 치매 예방 사업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천군 18개 읍면을 대표해 어르신들이 운동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른바 뇌건강 경로당 운동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운동회에서 노인들은 자기 경로당의 명예를 걸고 실력을 뽐냈습니다. 집중력과 실행 능력을 보는 고리 던지기와 탁구공 숟가락 옮기기, 1분 1초를 다투는 퍼즐 맞추기를 할 땐 사뭇 긴장감마저 감돕니다. 치매 제일 걱정입니다. 참 우리는 이제 나이도 80이 다 됐는데 치매에도 참 너무 예방이 되고 뭐 머리를 써갖고 그걸 하거든 그걸. 합천군은 운동회에 앞서 지난 2달 동안 경로당에서 이 같은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치매 증세를 부끄러워해 이를 숨기는 노인들이 많은 현실에서 설문조사와 같은 부담스러운 방식보다는 다양한 게임을 통해 치매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남의 치매 유병률은 지난 2016년 10.2%, 4만 7천 명에서 지난해는 10.5%, 5만 3천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천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은 13%에 이르러 전국과 경남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도입과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해마다 이 행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치매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이 환한 웃음 속에 기억과 추억을 찾는 이색 운동회.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 2년째인 지금 합천군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시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북동풍의 영향을 받는 성산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젠 아침 저녁으로 부쩍 쌀쌀하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점차 일교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얇은 겉옷 한 벌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가 2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서부와 동부가 2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8도까지 오르겠고 북부와 서부는 27도, 동부는 2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지역의 기온은 대체로 2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 걸로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도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 중인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대체로 구름 많겠고 주말엔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4월 제주 시내 한 종합병원 간호학생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제주 시내 단독주택과 상가 등을 돌며 모두 7차례에 걸쳐 100만 원어치의 금품과 속옷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과 제주 한라병원의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난해 주사제 처방률 적정성 평가에서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은 주사제 처방이 가장 적은 1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의료원과 한마음병원, 중앙병원은 2등급으로 한국병원은 3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제주시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파는 이른바 떴다방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거나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8일부터 제376회 임시회를 열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와 4.3 특별위원회와 활동 연장 결의안 등 30여 건의 조례안과 25건의 동의안을 처리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 파라다이스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제주도의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